자, 부동산 투자도 이제 묻지마 투자는 가라. 네. 이제 묻지 말고 투자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부동산도 이제 좀 우리가 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건 모르면 부동산 투자 망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성공하려면 알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유효수요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요. 자, 일단 부동산에 있어서 수요.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죠. 아, 나 이거 사고 싶어요. 네, 사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뭐 정부에서 지금 이제 거의 한 25번째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뭐 2020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뭐 12, 17 대책에서는 뭐 36곳을 또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으면서 이제는 전국이 다 규제 지역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규제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데요. 자, 집이요. 지금 만약에 두 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47,000명이 모였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거꾸로 집이 47,000채인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2명밖에 안 모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집이 47,000채나 있는데 2명밖에 안 모이네. 자, 그러니까 이 수요가 많냐 적으냐라는 것은 지금 그것이 갖고 있는 집, 뭐 아니면 새로 공급될 집이 얼마인데 거기에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뜨거운 곳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처음에 강남이 그랬죠. 뭐 강남 4구 뭐 엄청나게 뜨거웠죠. 자, 그러면서 서울이 그랬었죠. 그러면서 또 경기나 인천이 그랬죠. 지방 광역 쪽이 그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은 바로 좀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유효 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라는 거죠. 자, 제가 뭐 오늘 여기 이제 목동 쪽에 이제 우리 뭐 방송이 목동 쪽에 있잖아요. 자, 목동에 와서 내가 뭐 저기 목동 7단지 뭐 한 채 사야 되겠네. 자, 그런데 뭐 통장에 잔고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그냥 사고 싶다고 해서 저 채 사는 거 아니잖아요. 10억 정도 있어야 사는 거. 10억이 좀 넘어가죠, 훨씬.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이제 중요한데, 자, 대출을 보통 그러다 보니까 받아서 하죠. 뭐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 9억 이하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는 대출 규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론투밸류 LTV라고 하죠. 그 집이 갖고 있는 가치, 뭐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대출을 한 70%까지는 해줬었죠. 그래서 7억까지 해주니까 뭐 이건 이제 론투밸류 LTV가 70%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7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니까 내 돈은 3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10억짜리 집 사는데 10억이 다 있어야 되는 사람만 오면 수요가 많지 않을 텐데 3억, 4억, 5억 이 정도만 있는 사람들도 다 집을 사겠다고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대출을 규제하는 거죠. 어떻게? 자,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뭐 투기 지역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40%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효 수요이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어도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40%, 4억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3억 가진 사람도 올 수 있고 4억 가진 사람도 올 수 있고 5억 가진 사람도 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40%밖에 안 해주니까 6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6억 이상, 6억, 7억, 8억, 9억, 10억 이 사람들만 오게 하니까 그만큼 수요, 사고 싶은 사람을 줄이는 거죠. 자, 더더구나 9억이 넘어가는 집이다. 그러면 40%까지 해줬던 거를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밖에 안 해줍니다. 또 절반을 또 깎는 거죠. 자, 더더구나 지금 같은 경우에 15억을 초과하는 집에 대해서는 대출을 10원도 해주지 않습니다.
야, 그러니까 15억 넘어가는 집을 지금 사는 분들은 사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출을 한 푼도 안 받고 그렇죠. 15억을 넘어가는 집을 지금 사고 있으니까. 자, 그만큼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 유효 수요, 구매력 자체를 낮춰버리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예요. 자, 집을 살 때, 자, 일반적으로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걸 보고 우리가 다주택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뭐 집을 살 때 그냥 취득세를 똑같이 하다가 2주택인 분들은 이제 8%를 내셔야 됩니다. 또 뭐 3주택인 분들은 12%를 내셔야 돼요. 아니 10억짜리 집에 8%면 취득세가 8천만 원이고 12%면 1억 2천만 원이 취득세인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많으니까 집을 또 못 사게 하는 뭐 이런 방법이다. 아니면 집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라는, 뭐 우리가 이제 보유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종부세를 많이 높이는 방법, 아니면은 내가 집을 사서 많은 차익을 남기더라도 세금을 70%, 80% 이상 세금으로 걷어가게 하면 또 집을 사고 싶은 욕구가 좀 떨어지겠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효 수요,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써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뭐냐? 이렇게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좀 안 해주는 방법을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전세가가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를 안고 내가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전세가율이 만약에 한 50, 뭐 3% 이렇게 50% 정도 될 때는 10억짜리 집을 살 때 5억 정도가 필요하지만 전세가율이 60% 올라가면 대출을 받지 않고도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렇죠, 내 돈이 4억만 있으면 되고 전세가율이 무려 70%까지 올라갔다. 자,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3억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요를 우리가 봤는데 부동산에 또 중요한 게 공급이에요. 자, 공급은 바로 희소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전세난이 왜 날까요? 전세난이 나니까 왜 전세가가 올라갈까요? 자,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희소성이라는 거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적어졌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다 특히나 지금 뭐 2021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020년에 약 한 4만 가구 정도가 서울에서 입주를 했는데 지금 2021년에는 한 2만 가구로 뚝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겠고, 자, 또 하나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공급이 엄청난 시차가 적용된다라는 거죠. 자,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라는 것이 뭐 왕숙지구에 6만 6천 세대, 교산지구에 3만 2천 세대, 뭐 창릉에 3만 8천, 또 뭐 부천 대장에 2만, 계양 테크노밸리에 뭐 1만 7천.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당장 그것이 집이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 자, 일단은 계획이 나오고, 자, 그러면은 택지를 개발한다는 지구 지정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토지 보상이라는 게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토지 보상을 하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집만 그냥 무조건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말 그대로 교통대책이라는 게 세워져야 됩니다. 아니, 사람들이 뭐 어떻게 다 걸어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쪽으로 지하철 노선을 또 새로 놔줘야 되는데, 더더구나 이제 뭐 서울 쪽에서 이제 나가는, 뭐 들어오고 나가는 서울 쪽에 출퇴근이 가능한 쪽을 좀 놔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교통대책까지 완벽하게 다 세워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공급까지, 입주할 시점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리게 되고, 지하철 노선까지 완전히 개통되는 데는 7년, 많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 자체가 부동산은 그냥 뚝딱하고 되지 않는다라는. 자, 그러면 서울 시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서울 시내 안에서도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자, 뭐 금방 안 되는 게 제가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조합 설립되고 13년, 14년이나 지났잖아요. 자, 일단은 조합원들끼리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자, 더더구나 또 정부에서 거기에서 인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또 이주를 해야 되죠. 자, 이주하고 나서 있는 집을 멸실시켜야 되죠. 자, 멸실시킨 집에 또 다시 지어야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자,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뭐 한남 같은 경우도 뭐 20년, 야,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동산은 금방 공급이 되지 않고, 자, 또 하나는 공급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냥 공급 많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정부에서 다 지어주면 되는 거. 자, 근데 정부도 고민이 있죠. 자, 그냥 한꺼번에 공급을 했다가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면 그쪽이 뭐 미분양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공급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공급된 집을 없앨 수가 없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결국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서울 쪽에 특히나 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엄청난 희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2021년에도 좀 희소성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하나는 바로 개발 호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세종 같은 경우가 2020년에 43% 이상이 올랐어요. 자, 뭐 수도를 이전한다. 개발 호재죠. 자, 더더구나 뭐 세종의 국회의사당을 옮긴다. 예산이 통과됐다. 개발 호재죠. 자, 뭐 잠실 같은 경우 또 더더구나 지금 뭐 그 삼성동도 그렇죠. 뭐 청담. 지금 뭐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해도 대지 지분 때문에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하는 GTX A노선과 C노선이 교차되고, 또 더더구나 뭐 현대 글로벌 빈센터도 들어오고, 그렇죠. 또 어마어마한 영동대로 그 역세권 개발에 그 위는 또 공원이 되는 이런 사업들. 자, 또 잠실 또 마이스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개발 호재들을 규제가 또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2021년 한 해도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는 곳에는 아무리 규제가 있어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런데 이 개발 호재들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텝이 있습니다. 자, 3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착공을 했을 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또 완공을 했을 때 올라가요. 자, 그다음에 완공 후에 인프라가 다 형성되고 또 올라가는 이런 스텝별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지금 그 개발 호재가 어떤 스텝 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가 바로 기대 수익이죠. 자, 규제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내가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종부세를 엄청나게 내면서도 버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그 뭐 몇만 대 일, 몇천 대 일 되는 그 청약 경쟁에 계속 청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부동산은 기대 수익. 결국은 내가 이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여기에서 뭐 정말 시세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월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